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본다고 애 많이 쓰셨고 정말 후련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 저번에 지방직이나 국가직에 비해서는 좀 쉬웠던 것 같고 또 일반적인 서울시에 비해서도 특별히 어렵게 안 느껴져서 일단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저는 B형 문제를 풀고 있고요. B형을 푸니까 막 독해하고 막 섞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를 세 토막을 내서 이렇게 8번 위에다가 8분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15번 위에다가 16분 이렇게 써가지고 세 번에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이게 훨씬 정신을 차리고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끊으면 8분 동안 7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8분 동안 7문제니까 한 문제당 1분도 더 시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풀 때마다 아이고, 25분 동안 집중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25분 동안 계속 집중하는 거. 근데 그때 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이 항상 느끼시니까 이걸 이렇게 끊고 나면 이렇게 해서 25분에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요걸로 컨트롤이 되니까 부담 없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 시간을 많이 쏟지도 않고 또 쉽다고 덤벙거리고 넘어가다가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70점이나 기본적으로 70점 그다음에 그 이상의 점수들을 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1번을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분배하고 나면 8분, 8분, 9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A형, B형, C형 때로는 이래가지고 막 문제 배열이 흩어져 있어도 이렇게 부담 없이 풀 수 있어지는 거죠. 자, 1번에 문맥상 밑줄 친 부분과 뜻이 같은 게 뭐냐? 여러분, go under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일 거라고 여러분 예상은 했겠죠. 그러면 정확히 알기 위해서 앞부분을 보면 In today's business climate, you've got to be clever enough to come up with ideas that others haven't thought of yet. 해서 주제는 비즈니스고 그다음에 ideas에 동그라미 해야 될 거예요. 사업에서 뭔가 좋은 생각을 떠올려내야 된다 했고 Take my friend Mr. Kim, an organic apple farmer 해서 여기서 take이라는 말이 이제 탁 잡아낸다. 이걸로 이제 알아들어서 for example이라는 말이 된 거죠. 그러면 내 친구를 딱 예를 들겠다, 잡아들겠다. 그럼 이 친구는 organic apple farmer다. 해서 유기농 이제 사과 농부세요. 5 years ago, his business wasn't making a profit. 해서 5년 전에는 이제 사업 좋지 못했다 이거죠. It was about to go under 했는데 이때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게 뭔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be about to가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는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it은 아까 말했던 his business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5년 전에는 profit을 만들지 못했다가 is about to go under 하면은 뭐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이 사업이 이제 파산할 지경이었다 이런 말로 상당히 예상이 되죠. 이 선택항에 보면 popular 같은 좋은 말은 빼버리시고 그다음에 break even 할 때 even이 심지어라는 그 부사로서의 뜻 말고 평평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break even은 이제 깨고 나니까 평평하더라. 그럼 뭘 깼냐면 수입선과 지출선을 다다다다 이렇게 부셔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똑같아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에서 이제 뭐 수입과 지출이 맞는 그러니까 손해가 안 나는 상황을 만들다라는 말이 되고 뭐 비슷한 말로는 뭐 make 수지를 맞추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말로 make ends meet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여기서 끝들이라는 것도 역시 수입의 끝과 지출의 끝이에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끝이 서로 만나게 한다는 말이 break even 평평해진다라고 같은 말인 거죠. decrease가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을 텐데 주어가 it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미 그 전부터 하던 일이에요. 그 전부터 5년 전에 그러니까 profit을 내지 못했을 때 사업이 줄어든다. 사실은 사업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매출이었다면 decrease를 좀 더 고민하겠지만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게 그의 사업이고 또 중간에 동사가 be about to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사업이 줄어들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지. 사업은 go under 하면은 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4번에 become bankrupt라는 말이 딱 정확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5번에 get right down to business라는 말은 뭐냐면
본론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business라는 말이 본론을 의미해서 바로 본론에 들어갑시다. 보통 앞에 그 let's라는 말을 넣어서 let's get right down to business 하면은 이제 본론 얘기합시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좀 어이없게 쉬운 문제가 나왔고 This school was established in 해서 연도 말하니까 was it? 하면은 was it established 그걸 줄인 거죠. 일종의 이제 부가 의문문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대명사하고 그다음 대동사를 써가지고 그래? 이렇게 묻는 것들이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3번에 will consider your situation 고려할게. 그러니까 will you 이래야 되는데 이제 will they 이렇게 돼서 좀 어이없게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온 거죠. 3번을 볼게요. 자, 성격이 뭐냐? 어디에 나올 글이냐라고 묻고 있어서 첫 문장을 읽어보니까 a bill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bill이라는 명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지폐, 코인 말고 그걸 빌이라고도 하지만 먼저 딱 드는 생각은 이제 법안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아닐까 했는데 대시 딱 가로를 열고 The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o promote youth employment 하면 이제 가로 열고 닫고를 해서 The National Assembly가 국회니까 국회한테 promote youth employment에서 이제 청년 고용을 증진시키게끔 그렇게 했던 법안이 is gathering strong backlash from job seekers in their 30s에서 30대 그 구직자들로부터 backlash 하니까 이게 lash는 이렇게 그러니까 채찍질 같을 때 쓰는 끈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backlash 하면 이렇게 쳤더니 다시 훅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한 반론을 모아들이고 있다는 말은 이제 반론이 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 어떤 법안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20대를 좀 프로모트 하려고 20대의 임플로이먼트를 프로모트 하려고 그랬더니 30대들이 이제 반박하고 있고 이건 딱 이제 신문 기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생각해 보면 들죠. 1번의 acknowledgement는 감사하다고 인정하는 거. 정말 당신 덕분에 당신이 훌륭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글이냐? 전혀 아니고 declaration 무슨 선언, 그러니까 뭐 노예 해방이라든지 이런 선언 아니고 editorial이 그러니까 사설이라는 거 이제 그 표현을 아신 분들은 답을 잘 하셨을 거예요. advertisement 광고 아셨을 거고 5번에 inaugural address 할 때 inaugural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공부하십시오. 이게 취임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naugural이라는 형용사가 대통령 취임하고 그럴 때 그 취임회라는 말인데 원래 inauguration이라는 동사는 뭔가 이렇게 시작할 때 있어서 꼭 취임에만 쓰는 건 아니고 무슨 고속도로 같은 거 빵 만들고 나면은 뭔가 이제 개장이라든지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연설이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inaugural address 하면 취임사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inauguration 이런 이제 명사형을 연습해 두는 게 좋아요. 자, 4번을 갈게요. 4번 제목, 4, 5가 제목이니까 앞부분을 잘 읽고 키를 딱 뽑아가지고 바로 선택항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The nation is experiencing serious outbreaks of measles that look to be a delayed consequence of a failure 하고 이제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 읽고 앞을 정리하는 게 나아요. 이 글의 이제 주제는 serious outbreaks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뭔가 outbreak, 발발이 일어났는데 심각한 발발이 일어났는데 of measles라고 할 때 이 measles를 동그라미를 하고는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때 measles의 뜻이 뭔지가 빵 생각이 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뒤에 수식을 해주고 설명을 많이 하니까 좀 기다려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measles가 주제라는 거예요. measles가 터졌다. 그러면 그 앞에 형용사 seriously 있으니까 measles라는 건 좋지 않은 거라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는 할 수 있죠. 그다음에 that look to be a delayed consequence 하는데 이 delay가 지체된 이라는 말인 거 아실 거고 consequence는 그냥 result하고는 달리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말하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이제 이런 심각한 결과가 발생을 했냐면 of a failure to vaccinate infants and young children more than a decade ago 해서 10년도 저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vaccinate를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요점은 이제 여러분 동그라미를 measles와 그다음 outbreaks가 있고 그다음 vaccinate를 안 해가지고 얘라는 게 터졌다 이렇게 이제 읽고는 뒤에 vaccinate 대상으로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선택항으로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병이 애들한테 예방접종을 안 해가지고 빵 터져서 애들 병에 많이 이제 걸렸다.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하는 것 말고는 별 다른 애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번에 보면 the experience of outbreak 했는데 여기서 이 경험이라는 말은 너무 모호하죠. 너무 넓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뭐 애들이 어떤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이고 이제 이 선택항에 답이 안 되는 거는 vaccinated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심각한 이 원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experience X가 들어가고 the use of vaccine 하면은 역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좀 고민이 대상이 되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3번에 the cause of autism 했는데 autism이라는 단어를 모르셨으면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십시오. 이것도 아주 좋은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autism은 우리말로 자폐, 예, 자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심각한 병이기도 하고 또 자폐에 걸린 사람들이 또 이거 뭐 사반트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생활은 안 되는데 뭐 피아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막 미친 듯이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천재적인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오티즘이라는 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 용어는 알아주시고 이제 저처럼 단어를 아시는 많은 학생들한테는 답이 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또 history of vaccine 하면 history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5번을 보니까 the price of fear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fear라는 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 때문에 예방접종을 안 했고 그것에 대한 값으로 그걸 안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런 희생을 치르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되게 잘 들어맞는 선택항이죠. 근데 이걸 유추해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1번에 뭔가 1번과 3번, 4번 정도를 이렇게 좀 아웃 시켜놓고 선택항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되실 거예요. 아마 미즈스를 알거나 오티즘을 알거나 또 영화에서 이 price라는 말을 뭐 at the price of something 또는 at the cost of something, at the expense of something 이렇게 비용이라는 말을 써서 요것을 희생시키고 요런 손해를 감수하고 라는 말로 쓴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그러니까 두려워해가지고 뭘 안 했다가 나중에 뭔가 어떤 감수할 일이 생겼다라는 말로 이제 연결이 사실 되기는 돼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안 갔다면 좀 더 읽어야겠죠. A prime cause of that failure 해서 그 실패의 여기서 그 실패란 뭐예요? 예방접종 안 시킨 거. 근데 왜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안 시켰냐 이거죠. Was the ill-founded fear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found는 근거, 바닥을 말하고 foundation. 근데 ill-founded라 그러니까 이상한 근거를 갖춘, 그러니까 나쁜 근거, 나쁜 기반을 갖춘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Among parents that widely used vaccine 해서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었는지 지금 설명하거든요. 대절은 앞에 있는 fear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폭넓게 사용되는 백신이 to combat measles, mumps and rubella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combat 하면 싸운다죠. 싸우기 위해 사용됐던 백신이 아마도 might cause autism에서 그 예방접종 때문에 자폐가 온다. 그런 걱정을 하다가 접종을 안 시켰다가 지금 이런 프라이스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그렇게 되겠고요. 저는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목을 찾으라는데 이제 첫 문장에 most successful job interviews follow three basic steps 이렇게 나왔어요. 다들 쉽게 푸셨겠죠? 예. 자, 동그라미 두 개는 job interviews 동그라미고 three basic steps가 동그라미여서 그러니까 뭐 이제 job interviews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대문자로 step 1, step 2, step 3가 보여서 그래서 답을 가볍게 3번 three steps in the successful job interview 하고 이제 답을 분명히 해주셔야겠어요. 근데 좀 그 용기를 내지 못하면 선택한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다 읽고 있으면 대부분 job 인터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휘둘릴 수가 혹시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 딱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가 스텝 1, 2, 3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했고 대문자 이렇게 다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너무 막 붙어가지고 따라가면서 읽지 마시고 조금 떨어뜨려서 뭘 얘기하려 그러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 외에 영어에서 그 subject라는 말이 이게 과목이라는 뜻도 있고
주어라는 뜻도 있고 뭐 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뜻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어를 특히 subject라고 하기 때문에 과목을 subject라고 할 때 그러니까 주어 뭐 이런 연상 때문에 subject가 뭔가 중요한 것이고 넓은 것이고 큰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이 sub라는 스펠링은 subway에서처럼 subnote에서처럼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은 영어라는 과목은 이 글은 밑에 있고 여러분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밑에 있는 글을 이렇게 막 들어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공부하는 것 그 진짜 너무나 많은 그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고 또 많은 문제를 맞히게 하고 또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중단문 리딩이나 그런 거 보면 많이 설명드리고요. 오늘 이 문제에서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워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저는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은 요지 동그라미를 해야겠고 밑줄 친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밑줄에 보니까 municipa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준비한 분들은 다 아셔야 될 단어예요. 왜냐하면 시립에 이런 말이거든요. 시립대학, 시립병원, 시립공원 다 거기에 municipal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몰라도 앞에 A or B 이 구조를 사용해서 A 혹은 B다. 그러면 이제 A를 안다면 A하고 or 관계, 즉 선택적 관계에 있을 어떤 말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면 또 사실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요지를 찾아볼게요. 텍스트가 굉장히 긴데 문단이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세 문단이 한꺼번에 나오는 예는 되게 드문 예죠. 이번에 서울시 문제가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직하고 국가직이나 이런 거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해서 같은 선생님들이 내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서울시는 확실히 딴 선생님들이 내신 것 같아요. 지금 문단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세 개나 문단이 나오면 요지를 찾으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부분을 먼저 잘 읽어요. 아무래도 여기 제일 맨 처음 여기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아 이게 이렇다는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역시 밑에 아래에 있는 첫 문단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짜맞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connecting the dots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dot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요지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요렇게 계속 읽으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점을 잡아가면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지를 찾아볼게요. 맨 처음에 첫 문장을 봅니다. Homeless shelters in the United States are usually operated by a non-profit agency or a municipal agency or are associated with a church. 이렇게 이걸 정확히 읽으면 주제는 홈리스 쉘터임에 분명하죠? 예,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서울역이 떠오르고, 그렇죠? 예,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쉘터들이 운영되는데 단체가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non-profit agency, 비영리 단체. 둘째는 a municipal agency. 그다음 세 번째는 church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서울역을 생각해 볼 때 서울역의 노숙자분들한테 밥도 드리고 뭐 이러는 곳들이 이제 세 군데, 교회, 아니면 비영리 단체? 그리고 뭐냐? 그러면 시잖아요. 그럼 시.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municipal이 그러면 시라든지 정부관계 뭐 이런 말일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요지가 뭔가 생각하면 지금 이 첫 문장은 homeless shelters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플레인하게 설명을 하겠다는 그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해줬죠. 홈리스 쉘터는 이 기관, 저 기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홈리스 쉘터에 대한 아주 베이직한 정보를 나열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걸 갈까요? 그 다음 문단의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이걸 이제 잘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저는 선택항을 먼저 갔어요. 자, 1번을 보면 왜냐하면 너무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플레인하게 내려갈 것 같았어요. 1번을 보니까 Homeless Shelter Operations and its Roles in the United States 하니까 딱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베이직하게 홈리스 쉘터의 운영과 그것의 역할 이런 이제 굉장히 베이직한 좋은 선택항이 나중에 답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2번을 보니까 Statistics of Homeless Popula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했는데 이게 통계가 그래 주제냐 그러면 아까 너무 베이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계가 전체 글의 주제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본문을 쑥 보니까 숫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statistics X를 한 다음에 3번 hardships of the homeless population. hardship 이건 지금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에 대한 어떤 sympathetic한 글이 아니라 그냥 이게 자기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hardship X를 했습니다. list of national organizations supporting homeless shelters에 역시 리스트에 X가 들어가야 되죠. 아무런 명단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4번에 ways of improving homeless shelter services. 그래서 여기서 좀 고민거리가 생긴 거죠. improving 혹시 그게 나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향상을 할 수 있다. 그럼 나올 수 있으니까 1번하고 5번 중에서 나는 1번일 것 같지만 이제는 그 다음 첫 문단 첫 문장 이렇게 두 개를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을 딱 보니 homeless shelters often provide other services to the community at large. 이 첫 문장에서 동그라미를 어디다 해야겠습니까? 홈리스 쉘터들이 흔히 other services를 제공한다. 이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스 쉘터스가 제공하는 이제 노숙자분들에게 잘 곳을 드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들은 뭐가 있다. 이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 문단 첫 문장을 보니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are also often coordinated with outside programs both for their mission-specific operations and for other services. 자, 이 뒷부분은 좀 길고요. 앞부분 잘 보면 미국에 있는 이제 홈리스 센터들이 흔히 coordinated with outside programs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지금 이 문단에서 하려는 얘기는 coordination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outside programs. 그러니까 홈리스가 아니라 첫 번째 문단은 우리는 이런 단체들이 홈리스 쉘터를 운영한다. 두 번째, 홈리스 쉘터는 이런 서비스도 한다. 세 번째, 홈리스 쉘터들과 다른 프로그램들이 연합해가지고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improving은 아니다 하고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에 municipal 아까 제가 예상을 해버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면 머리가 이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제 non-profit agency or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이 비영리 단체와 or 관계,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지만 다른 그런 말이 municipal의 뜻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여 1번을 봤어요. giving money or other help 했는데 비영리 단체도 때로는 돈을 줄 수도 있고 다른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non-profit agency하고 대칭 관계, 뭔가 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offering to take part in an enterprise 했는데 이 enterprise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모르실 텐데 아셔야 될 단어고요. 기업, 진취적인 기업들을 enterprise라 그래요. 그래서 뭐 무슨 컴퍼니 하기도 하고 무슨 corporation 하기도 하고 회사 이름 지을 때 무슨 enterprise 이렇게 이제 회사 이름에 짓는 기업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참여하기를 제공하는 이러면은 과연 홈리스 쉘터가 기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가느냐 그건 좀 아니잖아요. 3번에 undertaking a task는 non-profit organization도 어떤 임무에 수행을 해요. 이거는 non-profit organization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 5번에 voluntary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비영리 기관들 또는 교회가 바로 자발적인 그런 그 자원봉사자 volunteer에 의해서 운영되는 편이기 때문에 4번에 related to a town or a district에서 어떤 시나 또는 구역에서 관련이 있는 이런 말이 이제 가장 적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글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을 놓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급해가지고 다 읽어야 돼 이러면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하죠. 근데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어지면 그러면 municipal을 이런 식으로 추측해서 나머지를 아웃시키고 맞아 시에서 운영을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8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8번에 빈칸에 넣으라 그러는데요. 이제 the dengue virus is contracted through contact with mosquitoes. 여기까지 읽고는 동그라미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이 contract가 해석이 안 됐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그걸 꼭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글은 댕그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댕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닌 것이 mosquitos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기가 옮기는 뭐 말라리아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동그라미를 해놓고는 and nearly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is at risk of infection에서 이제 infection 이런 건 알아야죠.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including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including의 뜻이
포함하는이니까 앞에 나온 얘기가 얘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얘를 읽고 나면 앞에 말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야죠. 뒤에 보니 pain behind the eyes 눈 뒤가 아프고 and in the joints 연골들이 아프고 nausea and rash 이렇게 나오는데 뭐 nausea, rash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 단어로 말하면 증상 영어로 symptoms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노지아, 래쉬 이런 것도 공부하십시오. 노지아는 이제 울렁거림, 그다음 래쉬는 발진. 이거 우르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 이렇게 막 우르르 기저귀 발진 그런 걸 래쉬라 그래요. 이게 뭐 이 좀 급하니까 러쉬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한 거죠. 러쉬와 래쉬와. 노지아는 소리를 내면 좀 배가 울렁거리는 것 같아요. nauseating 이런 형용사를 쓰는데 배가 좀 울렁울렁하죠. 자, 그리하여 symptoms를 찾으니 이번에 딱 보이는 거예요. Symptoms of the disease can vary widely. 해서 동사 vary, 다양하다라는 말을 써서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여기가 아프기도 하고 피부가 안 좋기도 하고 너무 잘 말했죠?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자, 저는 9번으로 또 넘어갑니다. 주장에 가까운 게 뭐냐? 대변인의 주장.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그 spokesman for a chemical company 자, 저 회사를 위한 spokesman이 to resident 주민들에게 말을 합니다. of a nearby town. 자, 그럼 동그라미 어디다 하셔야겠어요. 자, 이거는 chemical company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chemical company가 nearby town의 residents에게 얘기하니까 내용은 뭐겠어요? 우리 회사에서 화학물질이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나갔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뒤를 읽어보면 we have conducted tests and have found no evidence. 여기서 벌써 나왔죠. 증거가 없습니다. That the fumes leaking from our waste disposal site are harmful to humans.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no evidence와 harmful을 연결해서 중간 말들이 여러 단어 모르는 것들 덜어 있었겠지만 요점은 뭐예요? 케미컬 회사에서 레지던트한테 해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앞에 no evidence 이랬으니까 harmful X다 이게 요점인 거죠. 그 다음에 there is no reason to be alarmed 걱정하지 마십시오. alarm X much less to begin evacuating people from their homes에서 그러면 evacuate을 모르더라도 from their homes라는 말 때문에 집으로부터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물론 이제 단어를 알면 좋죠. 알면 좋지만 여러분이 아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도 시험지에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from their homes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집으로 나가지 말지 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건데 그건 어디에서 가능해지냐면 케미컬 컴퍼니를 잘 잡고 케미컬 컴퍼니와 레지던트를 잘 잡고 나면 내용은 상당히 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니를 보면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도 4번 실험한 결과 경각심을 갖거나 집을 당장 비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에 They didn't want to be bothered with mundane concerns like doing the dishes while on vacation 이랬는데 여기도 이 like이라는 전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like이 뭐뭐 같은 마치 아까 그 왜 mosquitoes 이거 무슨 바이러스? 거기서 보면 including이라는 말 때문에 요거를 포함하는 그러면 증상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 지금 mundane concerns 한 다음에 like이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 같은이라는 말을 가지고 뒤에 말한 거 같은이면 어떤 고려사항이겠냐 이렇게 추측을 해주시는 거죠. Do the dishes while on vacation에서 휴가 가서 설거지 누가 하지? 막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mondane하다 그랬으니까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mondane일 뜻을 혹시 모르시더라도 그냥 일상에라는 말이 너무 괜찮죠. 그래서 답을 everyday로 해야겠고 mondane는 이제 아시면 좋은 단어인데요. 되게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mondane하다 그러면은 일상에 그냥 세속적인 별 특별할 게 없는 이거든요. 이게 이제 mondane하다는 것이 monday하고 정말 상관이 있죠. 어떠세요? 먼데이는 먼데이나다. 예, 이렇게 외우면은 절대 잊어먹을 일이 없을 듯 합니다. 11번을 볼게요. merger.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합병이라고. 그래서 two banks underwent a merger and combined into one huge operation에서 이 combine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뭐 결합됐다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고 merger는 뭐 대부분은 아실 텐데 그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문제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하시고요. merger가 합병이에요. 그래서 1번을 보니까 amalgamation이라고 하면 이게 아말감, 이빨 떼우는 아말감 있잖아요. 여기 이제
봉합을 하고 하나로 뭉치게 만들죠. 그래서 아말감, 거기서 나온 amalgamation이 이 둘을 합쳤다라는 combine 이런 게 다 이제 동의어가 되는 거고 3번, 4번에 보면 dissolution이라는 단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해체예요. dis가 들어가면 dis라는 말이 이렇게 흩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당이 와해됐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퍼질 때 쓰는 게 dis니까 그래서 답은 그건 해체 그거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 dis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dis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이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파워워드 수업할 때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보지 싶은데 노래를 부를 거예요. 제가 가끔 노래를 부르죠. 다음 the Candice inexplory the Candice inexplory 이렇게 노래를 부를 건데 그 노래와 함께 이제 율동을 할 거예요. 율동은 the 이렇게 할 거거든요. the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 AD로 시작하는 단어는 뜻으로 보면 전치사 to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드로 시작한 단어다 하면 전치사 to가 나와요. 그다음에 DE는 이제 the 이렇게 되는 건 D가 나오면 from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condis는 condis 이럴 거예요. con은 손가락들을 모으는 거죠. 전치사로 말하면 with예요. con으로 시작하는 단어 다음에는 전치사 with가 나와요. 그다음에 this는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자면은 apart라는 말이고 apart가 전치사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this로 시작하는 말 다음에는 역시 분리를 의미하는 from이 흔히 쓰여요. 그다음에 inx는 inx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inx요. 그러니까 in은 아니라는 거고 역시 in으로 시작하는 말 다음 전치사가 in이 나오죠. 그다음 x는 밖으로니까 out이라는 말인데 역시 out이 전치사로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뒤에 from이 보통 나오고 그다음에 pro 앞으로 re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율동을 할 거예요. the 잠깐만 the Candice inexplory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한 2소절 하고는 이제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용한 4개의 접두어니까 여러분도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보시길 바라고 dissolution 이렇게 흩어지는 건데 지금 이 2개의 은행이 합쳐져 가지고 탄탄한 이제 합병을 이루게 되는 상황이라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12번 넘어갑니다. A classic stereotype is that 첫 문장에서 이제 stereotype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고정관념. 자,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고정관념이 있다. 이건 맞다 틀리다. 고전적인 고정관념이 이러이러하다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힌트가 사실은 좀 있는 말이에요. 뒤를 보면 Men are better at math than women 이 됐어요. 남성과 여성 중에 수학을 누가 더 잘하느냐. 보통은 옛날에는 남성이 잘한다 그랬다. 알고 보니 여자 되게 잘하더라. 사실 뻔한 얘기죠. But이 나왔고요. There has been little more 어쩌리 evidence to explain this. 해서 증거가 없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5번 solid로 딱 들어가겠고 1번에 simultaneous가 이제 동시에라든지 suspicious가 의심스러운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좀 아셔야 될 말들이죠. 13번 봅니다. Many people in southern India 남부 인디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인도로 가야 되고 인도 남부에 많은 사람들이 have dark skins에서 아무래도 그 인도 남부면은 적도에서는 좀 멀어져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하여튼 거기 피부가 검답니다. 그러나 scientists have been 어쩌고 to classify them with black Africans에서 classify란 동사가 이제 A를 B로 분류하다. 그래서 보통 classify A as B 이렇게 나오는데 classify A with somebody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분류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과 분류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처럼 분류하기를 이제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피부가 검다고 해서 그 흑인 아프리카인들과 같은 분류에 넣기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좀 전에 but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꺼린다는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한 그 밑줄에다가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but scientists are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to classify 뒷내용을 보고 생각을 정리한 거죠. 그런 다음에 선택한 게 마이너스 찾으려고 보니까 막 플러스가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2번, 4번, 5번은 플러스 막 우르르 지워버리고 1번에 reluctant와 diffident 이게 3번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찾으셔야겠고 reluctant이 꺼리는 이라는 말로 확실하게 아셔야 될 좋은 단어입니다. unwilling의
동의어로 알아야 될 말이고 diffident는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하는 단어 중에 이게 있죠. 자, 발음은 confident죠. 그렇죠? 그러면 confident이 자신감을 가진 거죠. 그런데 diffident은 뭐겠어요? 자신감이 흩어진 거죠. dis요. 예? 자신감이 흩어진 거죠. 그게 소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할 때 이 신자, 이게 신이거든요. 믿을 신자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근데 믿을 신념이 있으면 confident한 거고 신념이 다 흩어져 있으면 diffident한 거고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confident을 아는 걸 가지고 활용하면 좋으니까.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14번.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했는데 Pediatrics라는 말 여러분 모르죠, 그렇죠? 현관펜을 칠해서 공부를 하다 모른다가 나오면 야, 이게 뭘까 궁금해하고 소리 내보고 이제 설명을 듣고 아 그런 말이구나 이러면서 자꾸 많이 흡수하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어요. 자꾸 단어를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문 중에 나오고 그랬으면 이렇게 현관펜을 칠해놓고 Pediatrics의 American Academy가 suggests that parent 이래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한 걸로 보아 Pediatrics는 혹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들 자신의 TV 와칭을 플러스하느냐 마이너스하느냐. 뒤에 보면 to allow more time to actually talk with their kids 에서 애들과 얘기할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리려면은 TV 보는 시간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밑줄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TV 보는 시간은 마이너스다 혹은 TV 보는 시간은 떨어진다 이런 식의 표시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택한 게 prevail 좋은 말이죠. assimilate 굉장히 착해 보이죠. AS로 시작하는 말 나쁜 말 별로 없다고요. 그 AS는 그 A 뒤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건 대체로 좋은 말이죠. 비스토우가 뜻이 가물가물하시더라도 나쁜 말 같지는 않을 거예요. 비스토우는 자귀, 무슨 공작, 자작 이런 거, 남작 이런 자귀 같은 거 수여하다라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어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decipher 같은 거 고민하실 분 있을 텐데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뭐 decipher는 암호 해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유전자 지도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떤 그 유전 현상이 발생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전자 지도를 해독하다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curve란 단어가 제어하다라는 말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하려고 한 단어인데 되게 멋있거든요. 이게 그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단어예요. curve가 제어하다 줄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의 매력은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원래 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차들 이쪽으로 가는 차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도로 옆에 있는 걸어 다니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인도를 사이드웍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웍이 있고 여기도 사이드웍이 있는데 이 사이드웍으로 차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단을 올려놔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연석이라 그런데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단을 올려서 차들이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그 단을 컬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컬비 뭐 하고 있어요? 컬비 얘를 막고 있죠.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TV 와칭을 컬브 한다는 거는 안 돼, 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는 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어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이걸 외우기 좀 더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도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갈 때도 있죠. 그런 건 뭐라고 한다? 그런 건 curve라고 하는데 요건 curve고 요건 curve구나 이렇게 관련시키면 어떨까요? 이런 훨씬 좋지 않을까.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단어를 넣으라는데 저는 좀 길지 않아서 그냥 앞에서부터 봤어요. 여기 보니까 크눅 럭네 famous football coach래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노트르담 대학이라고 되게 좋은 대학이라더라고요. 근데 이 대학의 풋볼 코치가 was probably as well known for his inspiring pep talks에서 이제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풋볼 코치인데 미식축구 코치인데 inspiring 사람들에게 막 영감을 불어넣는 펩시콜라 같은 pep talks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치 뭐 요새 무슨 에너지 음료 같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As he was for coaching에서 코칭도 잘하지만 이런 말이 참 이게 pep
talks를 잘한다. 그게 주제죠. 동그라미 거기다 해야겠고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러니까 아까 그 코치처럼 이쪽 코치도 말을 되게 잘한다 이 얘기일 거고 그 빈스 람바르디라는 사람이 famed as the coach of the New York Giants and the Green Bay Packers was well known for his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엔 이제 펩톡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선택한 걸 보니까 greed는 이제 탐욕 알아야 될 말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말이고 그다음 eloquence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eloquence는 여러분이 그거 알지 않아요? loquacious? 이런 말 아세요? loquacious? 아니면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colloquial? 이런 식의 말들의 로크가 반복해 나오고 있는데 저게 다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라는 접두어가 말을 아주 깔끔하게 잘한다는 거죠. 우리말에 이제 뭐 웅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꼭 알아야 될 말이니까 이제 공부하셔서 익히되 나머지 말이 다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 oppression이 그 억압이라는 거를 아실 거고 jealous가 질투라는 거 아실 거고 deployment은 대부분 모를 텐데 요거는 deployment은 어떻게 외우면 쉽냐면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 curve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예? curve를 그냥 줄인다 이렇게 외워봐요. 이게 몇 초 외웁니까, 그게? 기껏해야 한 2, 3분? 그러고 나면 완전 지워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과 함께 원래 유래가 어떤지를 보면 이게 이제 understanding이죠. 그러니까 밑에 서 있어 보는 거예요. 이 단어가 curve이란 단어가 어찌하여 그런 뜻을 갖게 됐는지를 이렇게 유래를 따져보면 그동안에 이제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deployment을 뭐 파병이라 뭐 어쩌리 한국말로 제대로 사실 깔끔하게 해석도 안 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해보면 이해라는 건 이거죠. 이 단어의 유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employment하고 스펠링이 되게 비슷하죠? 거의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입니다. employment하고 deployment 둘 다 기본적으로는 사용이에요. 우리가 고용한다 그러잖아요. employment를 그때 용자가 사용한다는 뜻이고 deployment도 고용처럼 쓰여요. 근데 deployment을 쓰는 두 가지 경우는 첫째는 보통 군인에 대해서 써요. 군인을 어디에 배치하는 거 있죠. 뭐 3, 4단을 어디에 배치했다. 이럴 때 그때 쓰는 말이 deployment예요. deploy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employ 하죠. 근데 군인들은 deploy 한다 그래요. 그리고 employ와 deploy 둘 다 그러니까 직원이고 군인이고 그냥 사용한다는 말로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employ 했다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작전이라든지 방법이면 employ는 고용이라고 읽지 마시고 사용으로 읽어야 되고 deploy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이제 상당히 비슷한데 얘는 군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말이죠. 자, 다음에 또 넘어가서 16번 하겠습니다. 16번이 제일 어려웠죠.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16번하고 19번하고 이 둘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16번에 이제 A 자리를 보시면은 since then 그때 이래로 some 70 cities에서 여기서 썸 다음에 숫자가 나오니까 대략 이런 뜻이죠. 대략 7개 정도의 70개 정도의 도시가 그런 다음에 쉼표가 나온 거예요. 이거 문법을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쉽고 모르는 분들은 내가 이걸 몰랐어. 근데 모르는 게 딱 나왔네. 막 이랬을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몰랐던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주어는 since then 한 다음에 some 70 cities 하고 쉼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쉼표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삽입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삽입하는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the largest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고 물론 the largest 다음에 명사를 이렇게 쓸 수도 있긴 있지만 요걸 생략하고 얘를 대명사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cities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the largest city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렇게만 얘기해도 가장 큰 도시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도시 다음에 무슨 말을 쓰라 그러고 쉼표 넣고 동사를 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하라파 and 모헨조다로 한 다음에 쉼표 have been identified 해서 그러니까 식별이 되었다, identify 되었다라고 이제 여기 제대로 동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큰 도시가 이 도시와 이 도시이다라고 원래 같으면은 are라고 하는 비동사가 들어가면 좋을 자리인데 지금 삽입을 했기 때문에 절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얘를 분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ing를 넣어줘야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절이 아니라 끼어든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이제 빙을 맞추고 나서도 그 니은에서 remained냐, remained냐 그리고 as를 넣느냐 마느냐 이게 또 한 번 이제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제일 어려웠던 건데 이제 시제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사실 a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remain 뒤에 as에 대해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직책으로 예를 들면 무슨 회장으로라든지 총장으로 남았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은 이제 의로라는 말을 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이제 의로라는 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같은 직책이다. 그러니까 로서 같은 이제 as를 그 넣어줘도 되는데요. 이걸 안 넣어도 그냥 명사 이렇게 나오면은 이 사람이 이것일 거라는 거는 이 동사의 의미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a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as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시제를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제를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잠깐 remained다 그러면 남아 있었다 옛날에 remained다 그러면 아직도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만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냐 아니면 지금도 그렇다는 거냐 이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읽어보면 though it remained the least understood of the early river valley civilizations.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이해되지 않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지만 archaeological evidence and inferences from later Indian life. 해서 이런 증거나 추론들을 볼 때 allows us to reconstruct something of its culture. 해서 고대의 이 문화의 뭔가를 reconstruct, 재구성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허가한다라는 말은 이제 이런 evidence나 inferences를 써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도시들을 더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allow somebody to 동사는 allows us 우리를 앞으로 to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니까 여전히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인 거죠. least understood인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 거죠. 여전히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현재 시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17번 넘어갈게요. 저 아래쪽에 있는 marathon부터 읽었어요. 사실 이런 이제 대화문은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분만 읽어도 아는 거지 위에서도 쭉 읽을 필요는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marathon How many miles is the marathon? 그래서 몇 마일이지? 그럼 49.195 이제 한국 사람 딱 나오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It's about 30 miles. 마일로 따지면 이렇다. If I jog every day, I will be able to enter it in a couple of months. 그래서 맨날 이렇게 조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마라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굉장히 근육질일 것이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듣고는 뭐라고 했을까? I'm exhausted now. After only half a mile. 1km도 안 뛰었는데 벌써 이제 지쳤고요. I'm going to stop. 그만둘래. 이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은 이제 그 체질이 그래 좋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이 그 질이 낮다. 그렇죠? 여러분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게 체질이 그 질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어 줘야겠다 하고 생각한 다음에 1번에 count me out을 보니까 나를 세는데 out이라. 이러면은 나는 빼줘. 그쵸? 나는 빼줘. 되게 괜찮단 말이죠. 이번에 Why shouldn't I enter the marathon? 이거는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내가 마라톤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이러네. 할래. 이렇게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Why didn't I think of that?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생각해보니까 할만하네? 이것도 하겠다는 얘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I don't believe so.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Look who is talking. 이 얘기는 무슨 말이 되게 특이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고 있는지 이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B라는 사람이 내가 몇 달 후면은 이제 마라톤에 갈 수 있어 이러면 이제 A가 듣고는 Look who is talking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야, 네 주제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봐라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러면은 야 지금 네가 그 몸으로 지금 마라톤 뛴다는 얘기야? 이런 말 되게 특이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count me out 하면 나는 빼줘니까 이게 되게 잘 들어가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되게 특이한 문제였어요. 어법상 옳지 않은 거 줄을 막 되게 많이 그어놓고는 틀린 걸 고르라는 참 난처한 문제였는데 most children shift adaptively between two general strategies for managing emotion 해서 요 이제 정신이 좀 없으셨겠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two strategies와 managing emotion을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감정을 매니징 할 때 두 개의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마치 그 job interview에서 three steps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two strategies를 하나, 둘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내용은 이제 잡은 거죠. 그다음에 기억에 이제 adaptively가 맞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adaptive가 형용사고 그렇잖아요. TIV가 붙었으니까. 그다음에 LI가 붙은 부사인데 앞에 있는 그 shift라는 게 동사잖아요. 그래서 적응적으로 뭐 한국말로 좀 이상하지만 적응해 가면서 요거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 해서 동사를 부사로 수식을 했으니 맞다라고 기억에다 플러스를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in problem centered coping 여기서 이 코프란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예요. 제가 파워드란 단어 책 있죠. 500개 단어 있는 거 거기에서 코프가 아마 3번 단어인가 그런데 500개 중에 3번 정도 되는데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당해 내기 이런 식의 말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임팩트가 없으실 거고 뭐 말하자면 이 코프라는 단어는 원래 쿠테타하고 같은 말이에요. 쿠테타라는 게 이게 깬다, 깨부순다 이런 말에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깨다에서 쿠가 나오고 쿠테타가 나오고 쿠에서 코프가 나오면 이 뒤에 나오는 something은 안 좋은 상황이고 이것을 깬다라는 말을 한국말에 치는 게 타죠. 타개하다. 난관을 타개하다. 그런 식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problem centered coping 있다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코핑에서는 they appraise, they는 이제 children이죠. appraise the situation as changeable. 그래서 appraise A as B 이게 맞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A를 B로 평가하다. 뭐 해석이 굉장히 괜찮잖아요. 이때 이 as라는 말 다음에 as가 전치사로 보이지만 형용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뭐 I regard him as honest. I regard him as 뭐 거기다 형용사를 넣는 거예요. 예? 그 A를 B로 여기다 하는 그 as 다음에는 대상 이 중간에 동사 뒤에 있는 대상에 대한 서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명사에 대해 형용사로 얼마든지 써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상황을 변경 가능한 걸로 보고요. Identify the difficulties, 어려움을 딱 식별해내고는 and decide what to do about it.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건데 what to do가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너무 맞잖아요. 그래서 뒤를 보면 if this does not work. 근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아이들은 engage in에서 어디에 engage in은 participate in과 마찬가지예요. 역시 파워드 500개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냐면 emotional centered coping 이게 틀렸죠. emotional이 아니라 emotion centered coping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저 위에 뭐라 그랬어요? problem centered coping 이랬죠. 똑같이 emotion centered coping 이렇게 들어가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앞에 problem centered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뭐 답은 물론 틀리다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왜 이게 emotional로 틀리냐면요. 만약에 problem centered가 없었다면 이제 왜 AL을 붙이면 안 되느냐? 여러분 AL을 붙이면 무슨 사가 돼요? 여기까지는 명사죠. AL을 붙이면 형용사로 바뀌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centered라고 하는 명사가 아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emotional이라는 형용사는 언제 써야 돼? 모든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죠. 그러니까 emotional problem 이렇게 들어가야지. emotional coping이라든지 emotional measure라든지 이렇게 명사가 나와야지 어떻게 형용사 다음에 명사 아닌 것이 나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보면 또 틀렸죠? coping 다음에 that is internal and private 했는데 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쉼표 다음엔 안 쓰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that is 이렇게 돼 있는데 형용사 and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종속절에서 주어란 얘기잖아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근데 that은 언제 써요? 앞에 명사가 바로 있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수식할 때만 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버젓이 쉼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쉼표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절로 쓸 때는 that이 아니라 which나 who나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봤죠?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을 문제예요. I'm going to China next month. 다음에 where in China? 여기까지 되게 부드러웠고
I have some good news. What is it? 아주 좋았어요. 근데 3번에 Get me some wine from your trip to Brazil. 이러니까 이건 해석 잘 됐는데 You bet. 이게 뭐냐 이거죠. You bet. 예. You bet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bet은 원래 내기에 돈을 걸다, 베팅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베팅한다 그러자. 내기에 나 $50 걸게 이러는 거 베팅.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you bet 하면은 너 내기에 돈 걸어.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기에 돈 걸어도 돼. 라는 말이 그렇고 말고 우리나라 말로 그렇고 말고 당연하지. You bet 당근이지.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브라질 가서 사온 와인 좀 한번 가져와봐. You bet. 그러고 말고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 내기 걸어도 돼. 당연한 얘기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좋았고요. 4번에 I like winter sports 이러니까 되게 쉬운 말이었는데 들은 사람이 I envy you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아 부럽다.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영어로는요. I like winter sports 누가 그러니까 I envy you 이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정보를 사실을 얘기했는데 네가 갑자기 그냥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럽다 이러면은 영어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I like winter sports 이렇게 말하고 Oh really?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which sport is your favorite?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I envy you는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난감해지는 거 듣는 사람이 어색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5번을 보면 May I have seconds?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seconds라는 말이 뭔지 뚜렷하지 않더라도 May I have seconds 하면은 seconds를 가져도 될까요? 이 seconds는 명사로 쓰인 거고. 그러니까 대답을 help yourself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help yourself는 언제 쓰냐면 마음껏 하세요. 뭐 맘대로 하세요. 너 자신을 도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특히나 음식 먹을 때 help yourself to the buffet, help yourself to the ice cream 해가지고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잖아요. help yourself는. 근데 이제 A가 may I have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묻고 있잖아요. 허가를 물은데 help yourself 하면은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듣는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그 I envy you 있죠. 이게 틀렸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may I have seconds라는 말의 뜻은 원래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번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seconds라는 게 second serving을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분 먹고 2인분째 다시 리필이 되느냐 다시 또 먹어도 되느냐 이런 말로 second를 쓴답니다. 자 다음 20번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자 가장 잘 옮긴 문장을 고르겠습니다. 1번 그는 제인이 제안한 대안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He strongly believes that 좋죠? The alternatives하고는 had가 나오면 되게 안 좋죠? 예. 제인이 제안한 이라는 형용사절이 나와야 되는데 제인이 제안한 대안들 하면 이제 제인이 제안하니 뒤에 나와야 되는데 when 대안 다음에 동사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헤드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위치 앞에 헤드 앞에 which나 that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the alternatives that had been offered by Jane 이렇게 that이 들어가 줘야지 형용사절이 나오는 줄 알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면 히틀러가 다른 유럽 국가들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옛날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 If Hitler hadn't invaded other European countries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World War II might not have taken place.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나는 커튼 뒤에 숨어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기다렸다. 와, hiding behind the curtain. 그 뒤에 숨어서는 아주 좋았고요. I waited the shadow to reappear. 아,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wait이란 동사가 I waited the shadow. 또는 나는 우리는 버스를 많이 기다리죠. 그래서 I waited the bus. 맞느냐? 그렇게 안 하죠. I waited for the bus. I waited for the shadow.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wait이라는 거는 hope처럼 주어가 혼자서 기다리고 혼자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라본다는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전치사 for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쳤더라도 4번에 가서 보면요. He worked for an American company as accountant during 5 years 이렇게는 안 하죠. 숫자로 기간이 나오면 5년 동안이라는 말을 해줄 때 그러니까 during은 for는 얼마나 오랜 기간이었느냐
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즉 for 다음에 숫자로 기간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걸 동안으로 쓸 때 이 for를 하는 거고, during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나오지 않고 그게 언제였느냐, during my vacation, during the war, 이렇게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뭔지 얘기할 때 during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for는 뜻이 워낙 많기 때문에 for를 동안이라고 읽을 때는 뒤에 숫자가 있어야 그렇게 읽는 거예요. for가 뭐 너를 위해서 또는 뭐뭐 때문에 뭐 별 해석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동안인 줄 어떻게 하냐면 뒤에 숫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for하고 during의 차이는 이렇게 깔끔하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준다고요. 그래서 지금 during 다음에 숫자가 나와 안 맞잖아요. 그래서 during을 for로 바꿔야 된다는 건 분명히 있고, 5번을 보면 탐은 자기 생각을 영어보다 러시아어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탐 쉽다고 한다 말았나 봐요. 탐 says that it is much easier for him to express his thoughts in Russian than in English. 이러면 비교의 대상이 러시아어와 잉글리시인데, 그럼 동그라미는 이제 여러분이 영어에서 해보는 거예요. 러시아에 동그라미를 하고 잉글리시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훨씬 쉽다, 이게 더 쉽다, 이렇게 말했죠. 한국어에서도 러시아어로 표현한 것이 훨씬 쉽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5번이 틀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번은 분명히 틀렸고 2번도 분명히 틀렸는데 3번에서 내가 틀린 걸 못 찾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3번을 봐야겠죠? 그러다가 왜 있다며 맞아 왜 있다며 for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답을 5번으로 딱 하고 맞춰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지가 왜 이렇게 편집 빡빡하게 하나 몰라요. 좀 편집이라도 좀 널찍널찍 해가지고 학생들 좀 여유 있게 풀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9급으로 보자면은 올해 2013년 시험이 다 끝났고 이제 아마도 내년 준비, 내년 또 4월, 5월, 6월 이렇게 있고, 여러분 그 4월에 국가직 시험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맞추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국가직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직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월급도 조금 작다 그러고요. 그리고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 그래서 보통 국가직은 합격하면 그 학생들이 면접 걱정을 안 한다고요. 왜냐면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시험을 보고는 합격을 국가직과 지방직 혹은 서울시 이렇게 같이 합격을 하면 누구나 지방직 혹은 서울시를 택하기 때문에 국가직은 면접에서 잘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분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4월보다도 5월, 6월 이렇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9, 10월 요때 힘내셔서 이때야말로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그리고 이때 영어를 제대로 열심히 해놓으면 4월, 6월에 굉장히 해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앞두고 계셔서 참 9, 10월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되게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